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일단 눈이 굉장히 미친듯이 내리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기분이 막 엄청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꽤나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살짝 함정이 있었는데 무슨 함정이었냐? 기존에 어제까지 세팅을 해 놓으신 분들은 오늘 시장이 시작하면서 나름 빨간불을 켜면서 좋은 시세를 좀 약간 얻어가는 흐름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종목이든지 웬만큼 붙었으면은 뭐 손실까지는 아니더라도 크게 재미를 보기엔 좀 어려운 시장이지 않았나. 딱히 테마가 형성이 된 것도 아니고요, 산발적으로.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거나 또렷하게 시장을 이끄는 섹터가 있었다라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아침에는 IT가 갭을 떠서 초강세로 시작을 했는데 계속 그냥 이 상태에서 나중에 질질질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중간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조금 실망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실적이 좋게 나왔어도 통상 실적 발표하는 시즌에는 정말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 뭐 LG 엔솔이 그때 서프라이즈 된 것처럼 그 정도가 아니면 웬만하면 실적 발표 날은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조금 이어진 거고, 그리고 뭐 바이오가 중간에 한번 올라가 봤지만 뭐 그냥 그렇게 힘없었고 2차 전지도 꿈틀거린 정도. 그럼 뭐 AI든 챗 GPT든 뭐 이런 거 별로 의미 없었고, 그 중에서는 게임주가 살짝 비트코인 ETF 상장 요거 이슈로 해가지고 조금 강세를 보인 정도인데, 요것도 사실은 개인 투자 입장에서 들어가기가 애매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 뉴스를 좀 체크해 보면은 기대보다 컨센서스가 좀 무너지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뭐 안 좋게 나온 다음에 기저효과로 1분기에 좋아지면 더 좋잖아요. 어쨌든 1분기에는 흑자 전환 이제 시작이 될 것 같고 2분기부터 가시성 있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서 업황의 턴 어라운드가 분명해지고 있다라는 전망으로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좀 올랐다가 눌렸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거 무너진다고 했나요?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선반영은 어느 정도 했고 여기서 기간 조정 이후에 제 생각엔 다시 갈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증권사에서 뭐 추천 글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야 이번에는 10만 전자 간다고 우리가 두 번 속냐 한 번 속지 2021년 얘기입니다. 이때 10만 전자 간다고 한창 증권사 떠들어가지고 개인 투자자가 8만 원, 9만 원 꼭대기에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가 많은데 이번엔 진짜 10만 전자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메모리 사이클이 겹치기도 했고 지금 HBM이라든지 이 고부가 가치죠. 또 DDR5의 전환 시기거든요. 저도 지금 DDR4에 기반하는 PC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고민 중입니다. CPU는 좋거든요. CPU가 이제 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인텔이나 AMD가 이제 만들죠. 이 DDR4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제 주로 하고 있고 마이크론까지.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속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CPU는 저도 나름 좋은 걸 쓰고 있어가지고 그대로 유지하는데 요거 업그레이드 고민 중입니다. D램. 왜냐면 D램이 높아질수록 손이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D램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PC의 일처리 속도, 빠른 손을 자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다 웬만큼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얘기 드리면 뭐 8기가, 16기가, 32기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DDR4에서는 8기가라고 하면 쉽게 생각해가지고 8개의 손입니다. 8개의 손으로 뭐 1000의 힘을 내고 있다. 그런데 DDR5에서는 뭐 8개 같은 8기가라도 1000이 아니라 뭐 2000, 뭐 1500, 요 정도의 더 빠른 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의 개수는 같더라도 더 빠르게 움직인다. 작업의 능률이 빠른, 좋은 그런 직원을 고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면 그만큼 많이, 빠르게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업그레이드 고민할 정도다. 그러면 이거 비쌀까요, 쌀까요? DDR4보다 당연히 비싸죠. 항상 DDR 시리즈가 램 시리즈가 업그레이드가 될 때 삼성전자 실적도 컨선 점프를 했거든요. 3에서 4로 갈 때 2016년 이때 사이클이 쫙 올라갔고 지금 이제 그 다음 세대 5로 가는 시대니까 저는 이번에 삼성전자가 역사상 신고가를 갈 수 있다 믿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한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겠고요. 경합판을 먼저 보고 오늘 얘기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상승폭을 보면은 나름 뭐 그냥 빨간불도 켜져 있고 상승하는 종목들 나름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딱 보기에. 그런데 뭐가 있냐면 어라? 왠지 시빨간 느낌은 안 드네? 라는 생각이 딱 들 겁니다, 이 경합판을 봤을 때. 그게 뭐냐면은 제가 오늘 우리 장중 라이브로 베타즈들이랑 했는데 이때 강조드린 게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오늘 쉽게 단타 붙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시작하자마자 음봉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보면 이 가운데 부분이 오늘의 시가 부분에서 파란색이면은 음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음봉 떨어진 종목들이 많은 거라고. 그나마 바이오가 조금 선방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도 바이오도 윗골이 다는 종목들이 나름 보이거든요. 레오켄 바이오도 제가 오늘 5%까지 올라간 거 보였는데 시가 뜬 다음에 나는 윗골이 뜬 종목들이 속속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못 붙었으면 물리는 사람들 꽤나 많았다. 그리고 뭐 가온칩스도 오늘 초강세 보였는데 제주 반도체 음봉이나 아니면은 뭐 윗골이 다는 모습들 계속 음봉이에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초강세를 보였죠. 특히 엔비디아, 뭐 인텔, AMD,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모두 초강세를 보니까 당연히 국내 투자자는 야 지금 이제 돌려 세운다. 나스닥 강세를 돌아서나 봐. 이제 한번 쉬었잖아. 하고서 반도체 붙은 개인 투자자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브리핑에서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은 저는 단기로는 오늘 하루 안에 끝날 거 아니면은 나스닥이 15,000포인트 정도 가면은 여기서 뭐라고 했죠? 현금 더 만들자. 이 뷰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1번 뷰가 뭐였습니까? 나스닥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14,500 구간에서 반등해서 15,000 구간 가면 저는 현금 10% 기존 만든 거에서 추가로 10% 만들어서 20% 현금 만들겠습니다. 라는 뷰를 이야기 들었고 그대로 빠져서 14,100포인트를 빠진다. 그러면 여기서는 만들어둔 현금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때 뭐 산다고? 바이오 매수하려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방향을 위로 당겨가지고 현재 지수 포인트 14,850포인트 정도, 30 정도죠. 오늘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15,000피를 간다. 그럼 여기서 현금 우리 내일 시장 일단 강세로 시작하겠죠. 그때 현금을 조금 더 만들 생각입니다. 이미 어제도 조금 더 만들었거든요. 튀는 종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베타지 분들이랑 부단하게 좀 현금 만들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시장이 뭐 당장 부러진다, 죽는다 이런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너무 강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일단 뭐 올랐다가 이 상태에서 토했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 더 올라오면 한 번 더 쿡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건 15,000까지 가면 이 박스 상단 박스를 만드는 기간 조정이 나올 것이고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 빠졌다가 지금 반등했는데 여기서 원래는 반등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대로 톡 빠지면은 이거는 그래도 반등했다 다시 죽을 수 있어가지고 1월 내내 재미가 없을 것이다. 요걸 얘기 드린 거거든요. 다행히 어제 강세 2%대 초강세 반등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코스피의 움직임도 그렇고 딱 보니까 한 이번 주 정도만 잘 넘기면 다음 주 정도에는 혹시 모를 기대감을 한번 실어보려고 한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제 연초 랠리가 없었잖아요. 연초 랠리가 코스닥에만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조금 기대해 볼까 합니다. 어디서? 코스피에서. 지금 코스닥이 일단은 연초 랠리를 나름대로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에 따른 그런 수급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는 연말에 땡겼던 기간의 수급이 이제 나름 소화를 거의 다 해 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정도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린 게 2, 3거래일만 소화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거진 소화를 다 했습니다. 기간의 연말 랠리에 의한 그런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을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도 다음 주부터는 조금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랠리에 동참할 가능성. 미국 시장은 박스권에 있더라도 우리 시장은 당장 미국 시장과 괴리를 맞추는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빠르게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말 빠르게 진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주들이 이렇게 조금 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지난주에 HBM 라이브 때 일요일 라이브 8시에 진행합니다. 그때 얘기 드린 게 HBM 좀 한번 봐야 된다. 그동안 팹리스가 좀 많이 움직였는데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HBM 관련주가 CES를 앞두고 AI 관련해서 좀 부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까지는 AI 관련주가 좀 강세를 받았죠. 로봇주, 뭐 챗GPT, 그리고 오늘은 메타버스까지, 자이언트 스텝이나 넥스트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는데 CS에서 좀 특이한 점이 애플의 비전 프로 요거 이제 출시를 2월 중에 할 건데 CS에서 약간 좀 카드를 꺼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게 부각이 돼서 AR, VR, XR 요게 좀 부각이 됐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미국에 굳이 투자하러 가면 예전에 그 메타가 한번 100불까지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때 좀 사고 싶었는데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주말에 이마트 일렉트로마트 가가지고 한번 써봤더니 상당히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AR 관련주는 예전에 스마트폰 이게 2008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딱 꺼내가지고 야 이제 우리 컴퓨터다 손안의 컴퓨터다 라고 하면서 이제 출시했는데 아마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실어보면서 AI 관련주 한번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주말에 하고 이제 CES가 나와서 애플 비전 프로도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전 프로 나오는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나 아직은 초기화하니까 앞으로 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오늘 좀 시세를 반납하면서 소부장 관련주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그나마도 이렇게 뭐 디자이너스라든가 팹리스, 뭐 파운드리도 좀 움직였고 오사트 이런 쪽 비메이블 쪽이 좀 움직였는데 글쎄요 이쪽은 좀 힘쓰기 힘들지 않을까. 특히나 CXL 관련주가 윗꼬리를 진하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CXL 관련주는 그다지 메리트가 없다라고 정리를 봐드렸고 그리고 2차전지 후발주 항상 보자고 얘기 드리고 있죠.
음극재 쪽에서 나노신 소재 요런 거 오늘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장비주도 이제 조금씩 그냥 꿈틀꿈틀 거리는데 뭐 강세를 보인 건 아니고요. 2차 전지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봐야 된다. 에코프로 PM이 초강세 만든 것 같이 LF도 아침엔 또 강세 만들었다 뱉어냈거든요.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그래서 좀 기대감을 우리가 꾸준히 실어볼 만하다. 2차 전지도 당장에 이번 1분기 2분기까지도 아니에요. 1분기 조금만 넘어가면 됩니다. 1년만 조금 넘어가면은 이미 큰 시세는 모르겠지만 방향은 돌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는데, 알테오젠이 오늘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레오캠도. 그래서 알테오젠이 뭐 무너진다 죽는다 이런 거 개념 아니라고 했죠. 이렇게 가다가 뚫은 상태에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알테오젠은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려봤고, HLB도 아침엔 나누는 힘을 써왔지만 그래도 뭐 무너지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매트팩도 좀 부각이 됐었죠. 이 정도로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세포치료제도 오늘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좀 시세를 전반적으로 반납하는 오늘 시장 흐름에 따라서 총세를 보이지 못한 정도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네이버랑 카카오가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강세를 보였는데, 요게 지금 AI랑 좀 엮여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카카오를 좀 상당히 안 좋아해가지고, 뭐 네이버는 그나마 괜찮은데 카카오를 정말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좀 오늘 그런 흐름이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음봉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단기 매매를 오늘 하긴 했는데 뭐 손실을 보고 나온 건 아니지만 크게 재미는 보지 못했습니다. 크게 재미를 보기는 힘든 그런 장이었다 라고 정리를 이렇게 정한번 보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봐 드리고요. 오늘 오전 브리핑인데요. 나스닥이 오늘 엔비디아의 중국용 AI 반도체 칩 출시로, 또 가정용 AI 그래픽카드, 이게 4080 GTX거든요. 이제는 AI 기능까지 탑재가 돼서 출시가 되면서 요 기대감으로 엔비디아 실적이 이어지겠구나 라고 하면서 신고가까지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 덩달아 인텔과 AMD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좀 강세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저조차도 이렇게 좀 강세를 예상했는데 아침에 치고 올리고서 금방 그냥 눌러버렸거든요. 제로 소멸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잔인하다. 어쨌든 반도체 쪽에서는 좀 일단의 꼭지점을 좀 보이는 그런 흐름을 최근에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주도주는 바이오, 그리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초강세 보여서 2차 전지도 준비를 하는 단계. 즉 IT가 초강세를 보일 때 바이오에서 HLB나 셀트리온 이런 애들이 먼저 움직였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먼저 움직이면서 야 바이오는 다음이야, 다음에 바이오 갈 거야, IT 다음에, 이렇게 신호를 줬는데 지금은 바이오가 중심에 있고 IT는 조금 끝물 느낌 내면서 2차 전지가 슬슬슬슬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움직임.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장이 열릴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JP 모건 헬스컨퍼런스가 어제 열렸고 CS는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크로 지표도 1320원을 어제 한번 넘어봤는데 그래도 아침에 1312원까지 빠졌거든요. 시장이 빠지면서 종가 부근에 결국엔 1315원 조금 거슬리는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미국 시장이 밀린다면은 이 환율도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분명히 열어두어야겠죠. 그리고 국채 수익률도 어쨌든 다시 4%대로 진입하면서 시장이 우호적인 환경, 시장이 좀 강세로 가겠구나 라는 환경을 보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조금 관망 장세로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있고, 아직도 시장의 참여자들은 탐욕적이다. 기어이 여기까지는 한번 내려올 겁니다. 바늘이 여기까지 내려오기 전까지 쉽게 우리가 들이댈 구간은 아닌 것 같다. 지속적으로 의견을 유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직은 견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보면은 그냥 반등 구간 정도로 보는 거고, 나스닥이 뭐 신고가 만들거나 우리 시장도 초강세를 만든다? 그거는 글쎄요, 조금 더 쉴 기간. 최소한 우리 코스피도 기간 조정 정도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2월 대선나 아니면 1월 말 대선나 갈 것 같다. 지금은 탐욕에 이끌려서 기존에 만들어준 비중을 사용하기보다는 그 비중은 잘 유지하고 포트폴리오를 살짝 업종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IT가 이제 들고 있었으면 요거 차익해 가지고 바이오나 2차전지, 의료 미용기기, 아니면 차라리 뭐 원전, 태양광, 풍력 이런 걸로 좀 넘기던가, 아니면 AI까지라도 차라리 요쪽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IT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런 개념에서 포트폴리오 변화나 아니면 시장을 관망하는 포지션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저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을 관망하는 포지션 좀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서 상당히 좀 지루했습니다. 지루했는데 오늘 뭐든 간에 진입을 했으면 살짝 재미가 없는 장이 열렸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럼 결론을 얘기 드리면은,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나스닥의 움직임 따라 1, 2번 시나리오대로 다행히 1번으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막상 반등을 한다고 해도 요것 때문에 뭐 추세를 돌리고 그런 건 아니고, 당장 뭐 신고가 간다 아니면 뭐 환이 차올라서 야 미국 올랐으니까 우리도 올라, 그거 아니다라는 거. 당장은 일단 지켜보자, 지켜보고 판단하자, 요런 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표를 오전에 브리핑 장 열리기 전부터 지금까지 시장 마감하고 나서도 유지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어쨌든 뭐 강세를 보인 건 맞아요. 그런데
0.6%인데 1000개 종목이나 상승? 아, 오늘 시총 상위주가 조금 움직임이 별로였겠다 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걸 딱 까봤더니 에코프로 BM이 3.6% 마이너스, 그리고 에코프로도 하락, 뭐 셀트리온 제약도 마이너스로 빠졌고요. 좀 시총 상위주가 힘을 많이 못 쓰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중소형주가 강세해 보였구나, 이 정도로 좀 우리가 추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에서는 570개 상승, 그리고 290개 하락. 어라? 0.26% 빠졌는데 이거 뭐야? 시총 상위주가 힘을 못 썼네. 보니까 삼성전자가 2%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여러분이 체감하기에 코스피에서 엄청 많이 빠진 건 아니네 라는 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코스피도 기술적 반등 구간에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반등폭이 뭐 드라마틱하게 강하다? 그런 건 아닐 것 같다. 그냥 삼성전자가 또 내일 다시 오른다고 해도 되돌림 현상으로 조금 반등을 하면 오히려 중소형주는 내일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일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 시장 주도주는 제약 바이오고, 또 기타 서비스 오른 거 보니까 알테오진이나 뭐 기타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제약 바이오가 역시나 강했다. 그리고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 버티는 약했지만 기타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나 화학 관련주가 좀 강세해 보였네. 요 정도로 좀 추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수급을 보면은 기관 외국인이 딱딱딱 잡아주면서 일단 뭐 초강세를 보인 건 아니지만 개인이 던지는 물량 야금야금 잘 받아먹었구나, 이런 거 볼 수 있고, 기관은 아침에 매수한 척했지만 쭉쭉쭉 뱉어내면서 여전히 연말 후유증, 연말에 수익률 마사지 한 거 지금도 뱉어내고 있구나, 요거를 개인들이 받아내면서 일단은 또 외국인이 받아내면서 수렴하고 있구나 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겠고요. 선물도 뭐 엄청나게 관여를 한 건 아닌데 결국에는 선물이 밀어 제끼면서 시장을 좀 이렇게 하방으로 이끄는 모습, 즉 상승전자 가지고 시장을 눌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요. 이게 1월달 들어서 수급입니다. 12월 달 한 달 동안 기간이 4.4조를 사면서 코스피를 땡겨냈어요. 그런데 1월 들자마자 기간이 3조가량을 팔아제낍니다. 앞으로 한 1.4조 정도 남았는데 이거 뭐 온전히 다 팔 이유는 없겠죠. 시장 잘 땡기고 이렇게 눌린 거니까. 그래서 기관도 이제 어쨌든 순수하게 수익을 또 땡겨보는 물량이 있을 거고, 일단 금융투자 물량이 굉장히 좀 중요했잖아요. 이렇게 금융투자가 매수를 막 하면서 시장을 이렇게 이끌었는데 금투 물량도 나올 만큼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플러스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기간의 물량은 어느 정도 소화가 다 됐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 정도 소화를 하고 나면은 다음 주부터 코스피 좀 괜찮을 수 있겠는데? 요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이렇게 박스권 만들다가 이제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코스피가 자리를 잡고 코스닥도 좀 강세를 더 이어갈 걸로 보이니까 이번에 CES라든가 이제 JP모건에 따른 이벤트에서 뭔가 성과를 얻는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 즉, 조정을 알맞게 잘 받고 있다. 이제 거슬리는 거는 뭐 금리 스탠스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살짝 거슬리긴 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우려할 정도는 아니니까 뭐 지켜보기로 하고요. 뭐 빅스시도 딱히 뭐 움직이는 거 없잖아요. 또 유가도 뭐 그냥 안정적이고, 비트코인은 ETF 출시한다고 하니까 좀 강세 보인 모습. 어쨌든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나타내는 비트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수록 증시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리해 봐 드리겠고, 뭐 이런 거 조금 거슬리는 정도죠. 그리고 지난 밤에는 이렇게 미국 시장이 기술주 중심으로 초강세 보인 거고요. 그리고 CES가 열린 상태, 역시나 AI가 이번 CES에서도 중심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 자랑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그리고 JP모건 컨퍼런스부터 뭐 M&A부터 시작해가지고 활발하게 조금 딜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도 대다수의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는데, 라이센스 아웃까지도 이뤄내는 기업이 있다면 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 수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삼바나 셀트리온이 이 JP모건 컨퍼런스 때 또 주인공 역할까지도 잘 해주고 있으니까 요번에 요거 진행되면서 어떻게 좀 바이오 업종에 훈풍이 불지 또 진행해 볼 수 있겠고, 또 요거 아니더라도 일단 바이오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건 요거대로 끝난 다음에 이어서 조금 재료 소멸 숨고르기가 끝나면 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끝난다고 바이오 시세 끝난 거 아니다. 다만 우려되는 건 예탁금이 다시 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요건 좀 거슬리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 반대로 신용잔고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요런 게 좀 거슬리는 거예요. 예탁금이 늘어나면서 신용잔고가 늘어난 건 괜찮은데 예탁금은 줄어들면서 신용잔고만 늘어나는 현상, 요런 게 좀 별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을 이제 10월에 열심히 산 거를 다시 또 뱉어내고 있는 상태에서 거의 이제 또 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태고, 뭐 딱히 일본 시장이 강세를 보였는데 뭐 상해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만 조금 많이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뭐 0.3% 정도 빠졌는데 이런 게 다 삼성전자 가지고 시장을 가지고 노는 세력의 농간이 아니었나, 이 정도로만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빠질 수밖에 없던 게, 일전에 제가 이거 뜰 때부터 얘기 드렸거든요. 삼성전자 별로 좋지가 않아요, 상황이요. 요거 뜨면은 땡겨 먹을 거면 땡겨 먹은 겁니다.
일단 중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빠지면 어디까지 빠진다? 요 구간까지는 언제든 빠졌다가 이렇게 수렴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가면 같이 일단 숨고르기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건 수급 논리로 너무 빨리 선반영으로 땡긴 거예요 라고 얘기 드리는 것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요것 뜨면 일단 숨고르기는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합지수 먼저 얘기를 해볼 텐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890포인트 요 정도를 일단 라인을 아까 잡았었는데, 거기를 조금 오버해서 올라갔다까지도 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강하게 올라갔다 온 모습이고, 여기서 얘기 드린 게 과연 200일선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갈까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여기서 그래도 200일선은 한 번은 더 터치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그래도 200일선 한번 내려올 가능성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 실제로 내려오지 않더라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는 여전합니다. 이거 이렇게 반등했더라도 다시 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렸다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눌렸다 가든지.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많이 눌리면 어디라고 했죠? 많이 눌리면 202선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낙폭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저점을 딱 해서 요거를 해서 샥 내리면 대충 이제 요 길이보다는 요 길이가 길어야 되거든요. 그럼 최소한 여기 부분, 그럼 201선 이렇게 싹 올라오면은 얼추 맞아 떨어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한 다음에 눌리면 201선까지 한번 열고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좀 의견을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일단 들이대도 뭐 여기 빠지면 어때요? 빠지면 금방 올라오잖아요, 여기까지는. 바이오도 재차 이게 숨고르기가 좀 어느 정도 나오면 또 강하게 이 고점 정도는 충분히 넘겨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공략 포인트로 볼 수 있겠고, 반도체 이거 한 번에 뚫기 힘들다 그랬죠? 여기서 올라가지고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 만들던 거 하나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요 박스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이거 당장에 금방은 못 갑니다. 가더라도 쉬었다 가야지. 그래서 이거 오늘 아침에 갭 뜬 거 보고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엔 얘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다가 지금 종가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와 진짜 반도체가 세긴 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조금 오버슈팅은 있다. 그리고 코스닥도 딱 이렇게 열어보면은 어쨌든 중간에 쉬기는 했지만 숨도 안 쉬고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부분까지 왔으면 그래도 한 번은 202선, 21선 뭐 여기까지는 한번 쉬었다가 뭐 이렇게 쉬었다가 가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현금 10% 일단 들고 있고 추가적으로 20%까지도 만들까 고민 중인 거다. 요걸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리스크 관리는 항상 옳습니다. 제가 무엇이든지 옳다라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수익은 언제나 옳다. 뭐 미리 팔든 나중에 팔든 수익을 봤으면 이건 무조건 잘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옳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옳다.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내려갈 때 팔든 올라갈 때 팔든 리스크 관리로 현금을 보유하거나 이렇게 좀 시장을 견제하는 움직임.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은데 요런 리스크 관리. 올라가다가도 여기서 이제 한번 꾹꾹꾹꾸러질 것 같은데 요런 리스크 관리. 이건 언제나 옳은 대응이다라는 거. 그래서 요 리스크 관리하는데 현금 조금 만들어 놓은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결국에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장 제가 여기서 현금 만들었는데 이거 올라오니까 야 이거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현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제가 절대 쓰지 말라고 했어요. 조금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코스피랑 코스닥은 이제 키높이를 좀 맞췄습니다. 보면은 괴리가 코스닥 이만큼 벌어져 있죠.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높은 위치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위치까지 왔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아마도 이렇게 박스권 만들 가능성이 더 높고, 미국 시장은 올랐다 지금 반등 눌려봤더라도 코스피는 미리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혹시 여기까지 빠지면은 코스닥의 눌림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럼 나스닥은 이미 빠지고 있겠죠. 이런 거 좀 키높이가 맞춰지는 단계에 있다라는 거. 1월 초에 얘기 드린 거 그대로 가고 있나요? 어떤가요? 얘네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미국 시장은 더 크게 빠지고, 또 코스닥도 의외로 미국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 코스닥은 덜 빠지고, 미국 시장이 반등할 때 더 많이 오르고, 미국 시장 빠질 때 코스닥 덜 빠지고, 뭐 이런 거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일단 연초에 계속해서 조금은 더 이어질 것 같다. 하지만 나스닥이 지금처럼 2%대 강세를 보이고 나서 다시 한번 크게 빠진다? 그러면 이번에는 코스닥도 같이 빠질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거 빠질 때는 이게 애매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버텼는데 이번에 반등하고, 그리고 이제는 빠진다면은 코스피, 코스닥도 버티지 못하고 같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용가리 통표가 아닙니다. 혹시 미국 시장 빠져도 우리는 괜찮아! 종목으로 들이대는 것보다는 조금은 숨고르기 해가지고 좋은 가격에서 좋은 타점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오늘의 시장 흐름 보면은 갭으로 반도체가 떴지만 다시 강세 만들고 슬슬 수급을 뱉어냈습니다. 근데 이 수급을 어디선가 받아 먹었어야 되는데 받아 먹는 흐름이 안 보였어요. 그냥 바이오도 따라 붙었다가 그냥 횡보하다가 그냥 이렇게 쉬는 흐름이었고, 뭐 코스닥
업종 자체도 뭐 2차전지도 크게 좀 수급을 받는 모습까지는 아닌 정도로 하다가 반도체 빠지고 바이오 밀리니까 또 2차전지도 같이 쉬면서 그냥 오늘은 쉬어가는 날이고 음봉으로 마감하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재미가 없는 장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종목 몇 개 찍어 보면은 HLB는 어쨌든 지금 내려왔다가 제가 현금 10% 있는 거 말고도 이거 10% 차익한 거 절대 건들지 말라고 좋은 자리에서 알아서 매수 드리겠다. 안 오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얘도 빠졌다가 제약업종이 혹시 밀리면은 혹시나 진하게 밀리면 얘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보험 정도 들어놓은 거다. 그래서 올라오면 올라간 대로 즐기고 지금 우리가 딱 차익한 가격 여기서 차익한 가격이잖아요. 어쨌든 10% 차익해 놓으니까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그런 개념이고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대응을 준비해 놨는데 그리고 알테오젠도 여기서 이렇게 잡아놓으면 조금 더 실 구간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것도 좀 보고 있는 상태다. 어쨌든 잘 올려줬는데 이게 막 올라간다. 글쎄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알테오젠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결국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얘도 좀 실구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셀트리온 얘기를 하나 드리면은 12일날 이제 통합 셀트리온이 출범을 합니다. 근데 이게 출범하고 나서 미친 듯이 올라왔지 아니면 올라갔다가 윗꼬리 만들고 미친 듯이 빨지 그건 몰라요. 그래서 양방향 대응을 해놔야 됩니다.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남은 비중 가지고 하고 내려오면 그때 이제 현금 만들어 놓은 걸로 조금 더 받아도 돼요. 지금 구간은 아직은 좀 살 구간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공격적인 것보다는 기존에 좋은 포트폴리오 유지하고 있으면 그 포트폴리오 유지하면서 우리가 적절히 대응 구간 왔을 때 대응을 하면 된다. 그냥 가면 그냥 가는 대로 그 시장의 흐름에 맞춰 가면 됩니다. 다만 너무도 공격적으로 내일 오를 거야. 막면서 막 풀베팅 막 쫓아붙어 막 상한가 가는 거 상따 그런 거는 좀 별로인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고요. 그리고 뭐 이런 애들도 그냥 뭐 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역시 ICS 막 이런 애들 제가 라이브 때도 계속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데 잘 올라오네요. 이런 애들 숫자가 찍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올랐으니까 레오캠, 에이벨 이런 친구들도 같이 한번 움직여본 정도고 그리고 GI 이노베이션 이런 친구들은 물량 좀 넘기고 있다 얘기 드렸죠. 어디서 봤지? 얼마 전에 NK맥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거래량 동반되면서 윗꼬리 만들고 기관은 도망치고 있어요. 당장 나중에는 뭐 좋은 기업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당장에는 좀 매물을 던지는 모습 이렇게 기관 던지는 모습 이렇게 윗꼬리 달고 NK맥스랑 똑같잖아요. 당장 재료 나올 게 없으니까 이런 거 단기적으로 물량 챙겨놓고 이제 조금 수렴하면서 개미를 괴롭히고 그 나중에 차후에 몇 달 뒤에나 재료가 나올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좀 아마 생각을 저는 하고 있으니까 좀 대응하실 분들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부강약품 이런 것까지도 움직이는 장이었으니까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넥스트 이렇게 메타버스가 AI 관련해 가지고 조금 모멘텀 받는 모습이었다. 이런 거 다 비트코인 관련주죠. 위메이드나 아니면 미래맥스, 뭐 카카오게임 다 같이 움직이는 정도입니다. 오늘 시장은 뭐 이 정도로 좀 정리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주도주가 강했던 흐름에서 주도주 이외에 중소형 주까지도 이렇게 이쪽이 보면 좀 남대로 빼고빼고 사죠. 그 주도주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순환매가 돈 장이었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고 내일 시장 콘텐츠 또 재밌는 내용 있으면 들고 와서 내일은 이렇게 시장 얘기보다는 어제 오늘 응축해서 시장 얘기를 드렸으니까 내일은 종목 얘기들 좀 많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많이 해주세요. 안녕!